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건강백세, 건강백서의 김민진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만 약 3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과 심장질환, 그리고 뇌졸중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불면증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 주실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 백서, 오늘도 건강한 정보를 전해주실 허정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허정원입니다. 잠 못 자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그러죠. 오늘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 잠 못 자는 고통, 불면증의 예방과 한약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이 잠이 오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을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만큼 정말 괴로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불면증, 과연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불면증이란 주관적, 객관적으로 느끼는 수면의 질과 양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낮 시간에 활동함에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는 질환을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입면장애형 불면증이 있고요. 그리고 잠이 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숙면을 유지하는 그 기능이 떨어져서 숙면이 잘 되지 않는 숙면 유지 장애형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조기각성형, 세 가지의 어떤 상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오, 저는 그냥 단순히 불면증 하나인지 알았는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네. 불면증 질환이 자세하게 나오네요. 불면증, 사실 이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여 본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어느 정도로 심각해야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불면증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 질문을 자세히 들으시고요. 해당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으면 0점, 나는 심각하게 이 질문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3점을 매깁니다. 지금부터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네. 첫 번째, 불 끄고 나서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 두 번째, 자다가 밤에 자주 깬다. 세 번째, 원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깬다. 네. 네 번째, 총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 수면 시간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수면의 질은 매우 불만족스럽다. 여섯 번째, 낮 동안에 건강한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일곱 번째, 낮 동안에 정신적, 육체적 활동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마지막 여덟 번째, 낮에 심하게 졸린다. 자, 점수를 다 매겨보셨나요? 총 8개의 문항이었었는데요. 총점이 6점 이상이라면 임상적인 불면증에 해당되니까 가급적이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워낙 잠을 잘 자서 사실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잠이 보약이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잘 경우 또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네. 일단 수면은 피로 회복과 세포의 재생, 그리고 기억력과 어떤 감정 조절, 그 다음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잠은 꼭 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무겁고 띵한 느낌을 호소하시면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뇌 기능의 저하 상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지나치게 계속 두근거리는 그런 심기항진의 상태를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된 상태를 유지를 하다 보면은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심장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정이 심한 우울증의 느낌처럼 우울한 감정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불안장애처럼 불안한 감정이 계속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소화라든지 성기능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단순히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파장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잠을 정말 잘 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좀 잠이 오지 않으면 오늘 내가 좀 커피 많이 마셨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카페인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외에도 잠을 좀 못 자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예, 커피와 같은 그런 음식 외에도 질병에 의한 원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성격적인 원인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원인도 있는데요. 일단 질병 원인을 보면은 관절염이라든지 두통과 같은 그런 통증성 질환,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 그리고 갑상선이라든지 갱년기 장애처럼 호르몬 변화에 의한 그런 질병, 그리고 뇌졸중이라든지 파킨슨병과 같이 중추성 질환에 의한 어떤 불면증 유발,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우울증 등과 같은 신경정신과적 질환에 의해서 불면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원인으로 봤을 때는요, 네. 상당히 꼼꼼하면서도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불면증에 노출될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거나 조그만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해서 불안, 걱정, 두려움 같은 걸 많이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면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사회적인 원인은 그런 그 경제적인 불황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회사나 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과로 그다음에 업무 과다를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혹은 불면증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오히려 불면증을 더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불면증의 원인, 스트레스나 노화,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성격적인 것,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원장님, 이 한의학적에서는 불면증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불면증은요, 오장육부의 어떤 그런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오장육부의 한열, 허실, 차갑고 뜨겁고 허하고 실함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그 편차가 커지게 됐을 때 불면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불면증은 이런 개념입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 각성을 함과 동시에 양기가 일어나서 온몸을 순환을 하면서 일을 하고요. 밤이 되면은 그 양기가 다시 음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수면인데요. 불면증의 상황이라는 것이 양기가 빠져나온 다음에 음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면증이라는 거죠. 마치 비유를 하자면 출근을 했는데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유발하는 한의학적인 원인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일단 심담 허겁, 심장이랑 담이 허해져서 겁이 많아지는 경우, 사결불수,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허번불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짜증도 나고 뭔가 가슴이 불편한 느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리고 기혈 부족,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기와 혈이 모두 부족해졌을 경우, 그리고 기울 화화, 기가 울치돼서 화로 변해서 흔히 말하는 화병이 생겨서 잠 못 자는 경우,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기와
혈이 빠졌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경우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저도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일을 열심히 했는데 피곤한데 오히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오늘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흔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너무 피곤해도 잠 못 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의 뇌원도 빈도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피곤한 걸 무조건 잠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잠에 대한 압박감이 되게 심해집니다. 아주 심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눈만 감고 피로를 풀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잠을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로를 풀어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잠도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잠 못 자는 그 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수면제를 또 많이 복용해도 좋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모든 약이 그렇지만은 수면제도 수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네. 수면제가 가지는 큰 장점은 빠르게 수면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좋다라는 건데요. 단점은 매일 복용했을 경우에 수면제에 의존성이 생긴다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성이 생겨서 한 번에 복용해야 되는 양이 자꾸 늘어난다라는 것, 이런 큰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수면제를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용을 하시려면은 일단 단기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량의 어떤 복용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처방을 받았다고 한다면 일단 반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먹기보다는 2, 3일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먹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걸 먹어서라도 잠을 자야겠다는 그런 심리적인 의존에서부터 일단은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왜 잠을 못 자는지에 대해서 한약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도 병행하신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한의학적 치료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이 수면제로 인해서 이 위험성 정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건강백서 OX 퀴즈에서 불면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가려봅니다. 건강백서 이번 순서는 불면증에 관한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불면증에 관한 O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한두 잔의 술은 숙면을 도와준다. 한두 잔의 술. 제가 얼핏 듣기로는요, 와인 한 잔이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 잠을 좀 잘 잘 수 있고 릴렉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O인 것 같거든요. 네. 답은 뭔가요? 한두 잔의 술은 숙면을 도와준다. 정답은 네. X입니다. X. 이유가 뭐죠? 이제 흔히들 술을 마시면 몸이 이제 릴렉스가 되면서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처음에 술을 마셔서 술 기운이 돌았을 때 잠드는 거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고 난 이후에 술이 내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오히려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소변입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한 번은 깨게 만들고요. 네. 두 번째는 갈증이 나서 한 번 더 깨게 만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술이 취해서 잠이 들긴 했지만 술이 깨는 시간이 찾아오면서 다시 한번 각성주기가 찾아옵니다. 수면주기 이후에 각성주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술 기운이 깨면서 잠을 깨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코골이를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술을 마셨을 때 근육이 이완되는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되면 그 증상이 더 심해져서 자칫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은 숙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습관적으로 매일 밤 소량으로 한 잔, 두 잔 이렇게 드시는 것 여러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질적인 잠을 위해서는 음주를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내주시죠. 불면증에 관한 OX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살이 빠진다. 잠이 부족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잠을 많이 자면 잠이 자는 시간에 살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X일 것 같아요. 네. 잠이 부족하면 살이 빠진다.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그 이유가 어떤 거죠? 우리가 잠을 잘 때 식사를 안 하고 잠이 들어도 배고픔을 못 느끼고 계속 잠을 자잖아요. 네. 그거는 수면 중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잠을 충분히 자게 되면 밤사이 자는 동안에 분비되었던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식욕이 억제가 되고요. 잠을 못 자게 되면 그렐린의 영향으로 식욕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몸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키는 호르몬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잠을 못 자게 되면 식욕은 증가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시적으로 잠을 못 자게 되면 체중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건 지방이 분해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나 수분이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겠어요. 예, 그래서 혹시 여성분들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신데 나 살 빼려고 잠 안 자.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네. 정말 잠 부족으로 이 근육과 수분을 더 빠지게 한다고 하니까요. 요요 현상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몸의 밸런스도 깨지면 정말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불면증에 관한 OX 퀴즈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잘 때는 머리 쪽이 서늘할수록 좋다. 잘 때는 머리 쪽이 서늘할수록 좋다. 제가 이거는 좀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제 침실 구조가요. 머리 쪽에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발 쪽에 방문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구조를 해야 된다고 전문가한테 좀 상의를 듣고 침실 구조를 바꾼 적이 있는데 이거는 O일 것 같습니다. 잠을 잘 때 머리 쪽은 서늘할수록 좋다. 정답은 네.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아, 네. 예. 두한족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항상 머리는 차갑게 해주고 발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한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의 양기는 머리 쪽에 많이 몰리고요. 음기는 아래쪽에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반대로 바꾸기 위해서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수면에도 이런 영향이 좀 미치는 게 잠들 때 보면 체온이 약하게 좀 떨어집니다. 체온이 한 0. 한 2, 3도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그 상태가 되면서 잠이 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해서 인면을 도와주려면 체온을 약간 떨어뜨려 주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는 머리를 서늘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피가 머리로 자꾸 몰려가지고 머리가 자꾸 뜨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잠을 자꾸 못 자는 그런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머리는 차갑게 해줘서 체온을 살짝 떨어뜨려 주는 게 인면, 숙면에는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사람이 두 가지로 분류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겉이 좀 따뜻하고 속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겉에 이렇게 손발이 따뜻한데 몸속이 차가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손발과 상관없이 몸 안에 열이 있거나 겉에 열이 있는 사람들도 수면하고 좀 관계가 있나요? 몸에 흔히 말하는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한종열의 어떤 그 개념을 지키되 몸이 차가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전체적으로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몸이 열이 많아가지고 이불을 발까지 덮고 자면 나는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가야죠. 모든 배를 제외한 모든 사지를 내놓고 주무시는 좀
전신을 차갑게 만드는 게 숙면에 더 도움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사람마다 체질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보통 없죠. 예. 덥다고 해서 이불을 좀 제끼고 자다가 밤에 새벽에는 좀 추워서 이불 안 덮으면 오히려 탈이 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자면서 이 몸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새벽이 되면 체온이 잠들 때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외부 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보일러를 켜서 일정한 온도를 맞추려고 하지만 체온도 떨어지고 외부 기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한기를 느끼는 그 시간대가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 5시경에는 가급적이면은 이불을 한 번 더 덮어주는 개념으로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감기 걸리는 시간대가 그 시간대가 제일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이 잠을 잘 때는 머리는 좀 서늘하게 하고 몸과 발은 좀 따뜻하게 하는 거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불면증의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